CCC 7주차 수업입니다. 우리가 언제였죠? 10월 1일이었나요? 그때 수업을 안 했었죠? 그래서 중간고사 기간이지만 8주차이지만 수업은 7주차 수업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은 뭐냐 하면 사회의 규모 그리고 종류에 따라서 의사소통 방식이 달라진다. 그리고 메시지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30가구 정도 모여 사는 농촌 마을에서 그 주민들이 서로 협력하기 위해 의사소통하는 것과 한 1000만 인구 아니면 서울처럼 1500만 뭐 이렇게 되죠. 그런 대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주 빽빽하게 모여 살기는 하지만 서로 협력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도시 산업사회에 사는 사람들의 의사소통, 그리고 의사소통의 내용, 이러한 것들은 다 제각기 다르기 마련입니다. 일단 뭐 한 30가구 정도 모여 사는 마을에서는요, 일단 집들이 띄엄띄엄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자연적으로 사생활이 조금 더 보장이 됩니다. 근데 담장 너머로 개인의 삶이 넘어갈 수도 있죠. 근데 그때는 그냥 모른 척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괜히 아는 척 하면서 뭐를 하면 이웃 간의 사이가 나빠지기가 쉽습니다. 자, 그거에 비해서 대도시에서는요, 우리가 흔히 아파트에 모여 삽니다. 예, 아랫집, 윗집, 정말 밤에 잠자려고 누워 있으면은요, 정말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예, 누워 있으니까 아랫집, 예, 뭐 내지는 윗집에 발 걷는 소리, 이런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면 이웃 간에 이것이 그냥 단순 소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사생활을 침범해 온 것 같잖아요. 그러다 보면 농촌 마을에서는 나름 하지 않았을 그 대화의 주제가 만들어지고요. 예. 그리고 그거 가지고 감정이 그냥 격하게 올라가기도 하죠. 그런 반면에 이웃과 같은 직장에서 다니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이웃이 없어도 나는 먹고 산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그렇게 가깝지 않고 소홀하기 마련입니다. 일면 뭐 이것이 옳다, 바르다, 대신 뭐 우리가 지향하는 점이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상이 그렇게 펼쳐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에 우리의 의사소통은 영향받기가 쉽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와 의사소통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상대방이 어떠한 사회적 문맥에서 살고 있나, 그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 사회적 문맥에서 살기 위해 해야 되는 것들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요, 네트워크 내지는 인그룹스, 그리고 사회 변화와 관련된 의사소통을 좀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이건 역시도요, 우리가 동영상을 한 2개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사회 조직 내의 그 관계들에 따른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내용이고요. 우리가 정말 잠시 눈을 뜨고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면 사회 조직들이 보이고요. 그 사회 조직들이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그 다양한 사회 조직 내에 구성원들이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도 다양하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조직 내의 구성원들의 지위와 역할이 과연 무엇인가, 그거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집 안에서 아버지의 지위, 가족 안에서 아버지에 대한 기대, 그리고 아버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가족 내에 어머니의 지위는 무엇이고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지위와 역할은 무엇입니까? 저에게는 누나들이 여럿 있어요. 누나들이 여럿 있는데, 우리 어머니와의 관계를 좀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 어머니가 주로 도움을 받는 건 큰 누나입니다. 예.
주로 도움을 받는 건 큰 누나인데, 이 자식들에게 사랑, 그 따뜻한 말을 표현하는 거는 큰 누나이기보단, 그러니까 첫째 딸이기보단 뭐 셋째 딸, 넷째 딸에게 언어적 사랑 표현을 더 잘 합니다. 그리고 행동의 사랑 표현은 둘째 누나에게, 둘째 딸에게 더 잘합니다. 그래서 이 첫째 딸인 이 큰 누나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를 돌보고 어머니를 사랑하고 그 어머니를 위해 이런저런 심부름들을 해주기는 하지만 이따금씩, 아니 종종 저에게 왜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 뭐 이런 말을 합니다. 예. 가족 내의 지위 그리고 역할, 이것에 따라서 의사소통이 좀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가부장적인 가정의 아버지고 어머니라고 한다면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의사소통 안 하기도 쉽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얘기하면 끝이죠. 내지는 어머니가 그 아버지하고 의사소통하지 않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사고 파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사회가 집값 때문에 아주 난리죠. 근데 이 집값 내지는 이사 다니면서 어떤 뭐 주택 투기 내지는 주택 테크 이거를 하는 사람은 흔히 남편이기보단 아내이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직장에서 일을 하느라 이 일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시간이 많이 적죠. 내지는 좀 둘러보러 다니기도 좀 쉽지 않고요. 그거에 비해서 어머니가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고 또 그 여자들의 내지는 그 비슷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 간에 의사소통할 수 있는 그런 그 네트워크도 있고요. 자, 그러다가 남편하고 상의하지 않고 그냥 덜컥 집을 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출근하는 남편의 새 이사 주소를 주면서 퇴근은 이쪽으로 오세요 하고 끝내버리는 거. 가정 내의 지위와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지는 직장이요. 자, 여기에서 근데 이 현대 가정은, 여러분 가정의 뭐 절반 이상의 가정은 뭐 아버지가 마음대로 하거나 어머니가 마음대로 하는 좀 그런 것은 아마 아닐 거고요. 여러분이 경험한 그 가정에서는 아마 여러분의 목소리가 부모님만큼 좀 높은 사람이, 내지는 부모님의 목소리에 비슷하게 높은 버금가도로 그 영향력을 가지는 사람이 한 3분의 1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말하는 거, 가정 내의 지위 그리고 역할이 그렇게 다르기 마련이죠. 자, 그런데 가정 내에서 평등하게, 그리고 학교 다닐 때에는 친구들과 평등한 관계를, 어떤 그러한 지위를 유지하다가 수직적인 조직인 직장에 취직을 했을 때 이 사회 초년생들 내지는 취업한 그 직장 생활을 처음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구조가 아주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초년생에게는 이 수직적인 것, 그러니까는 답정너라고 하는 거예요. 부장이나 과장이 아니면 목사님이 그냥 난 이렇게 말했으니까 넌 그거를 이루어 라고 하는 답정너식의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면은 뭐 이거에 대해서 해결책을 가져와 그랬을 때 그 말 한마디로 부장이 한 그 역할은 다 끝난 것이고,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정말 뼈골 빠지게 수고해 가지고 기한서를 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거 뭐 철자가 왜 이렇게 틀렸어, 맞춤법이 왜 이렇게 틀려, 뭐 대학 나온 거야,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자기 일은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거 있고요. 그러니까 아래 직원이 일 다 한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좀 인격 모독적인 것이 있죠. 뭐 그 대학교는 나온 거야? 이건 아주 인격 모독적인 거죠. 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사회 초년생은 참 견디기 힘들죠. 아이씨, 나 직장 때려칠 거야. 이렇게도 갈 수 있습니다. 인격 모독이 문화적인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상명하달, 상명하복, 상명하복이죠. 상명하복의 문화가
우리 요즘 젊은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문화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지위와 역할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것이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 그리고 이 네트워크의 형태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의사소통이 달라집니다. 네트워크가 느슨하다고 한다면, 예, 다른 사람에게 뭘 기대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뭘 시키는, 예, 그런 식의 의사소통은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쵸? 예, 그리고 조금 더 공손하게 되고요. 조금 더 정중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 네트워크의 연결이 강도가 심하다면, 강도가 강하다라고 한다면 의사소통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각 사람이 네트워크에서 가지고 있는 무게가 좀 다르죠. 예, 그거에 따라 의사결정 구조가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 한 예로 제가 이제 우리 학교에 있는 그 교수님들과 직원들과 그리고 학우들과 같이 이제 의사소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집단의 다른 조직의 다른 단체에 있는 분들과 의사소통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에는 사실은 내 말의 구속력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편의 말의 구속력도 많이 없습니다. 예, 서로 협조와 협력을 구해야 되고 그것을 적절하게 잘 했을 때 다른 조직의 사람이 자발적인 마음으로 그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조직의 사람과 의사소통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입니다. 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고요. 그리고 더디 걸리고요. 그리고 일은 많이 한 것 같은데 거의 뭐 제자리 걸음하고 있기가 아주 쉽죠. 예, 이런 것들이 다른 그러니까 네트워크로서 다른 조직에 있는 사람들과 아니면 나랑 같은 조직에 있지는 않지만 수평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독립된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것의 그 한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지요. 예. 자, 우리가 사회조직의 다른 관계, 사회조직 내의 관계들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은 지금 네트워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보았고요. 그리고 조직 내 구성원들의 지위와 역할에 따라 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 동영상에서는요. 좀 더 집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